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채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회계 감사 기준이 없었던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 정보가 공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디지털 자산 사업자 등에 대해서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요. 디지털 자산 회계 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회 등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업권법이나 회계, 감사 지침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번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기업은 관계자별로 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감사 주체의 경우 회계 감사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용자에게는 관련 정보 제공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FTX의 파산 신청이나 국내 디지털 자산 매각 관련 논란, 테라 루나 사태 등 일련의 사건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검증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금감원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보유, 그리고 디지털 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해서 의무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회계기준서의 공식 요구사항 문단을 신설하고 구체적 작성 사례를 담은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해서 배포하겠다고도 전했는데요. 여기서 주석이란 보통 기업 재무제표의 설명서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무제표 본문엔 주로 간략한 금액 정보만 표시되지만 주석에는 관련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 더 자세한 정보가 공시돼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의 개요, 주주 구성, 우발부채 약정사항 등 재무제표 본문에는 표시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시가 제대로 된다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투자자에게도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마도 이런 문서들, 회계 문서들을 본 분들, 이제 감사 보고서 같은 문서를 보면 또 주석 같은 부분들이 가장 좀 상세하게 나와 있고 설명이 이해가 쉬운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주석 공시 신설을 의무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주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금감원은 주석 공시 필요 사항의 주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보유분 디지털 자산 공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 또 그 규모와 관련 위험, 그리고 제3자 위탁 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각 개발사들은 개발한 디지털 자산의 특성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요. 회계 정책, 개발사의 의무와 그 이행 정도, 디지털 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과 수익 인식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자의 경우 보유 디지털 자산의 회계 정책과 규모, 취득 경로,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간담회에서 디지털 자산 회계 처리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논의가 오고 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밝힌 것도 있나요? 네, 금감원은 금융위 협의와 공동 세미나 등을 거쳐서 디지털 자산 관련 공시 강화와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관련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기준서 개정 공개 초안의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서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디지털 자산 주석 공시 모범 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소식은 위믹스 관련 소식을 좀 알아볼 텐데요. 저번에 한 차례 이 상장 폐지 유예가 됐었던 게 이제 계속 유예가 됐었었고, 네. 예, 내일 아마도 상장 폐지냐 유의 종목 해제냐 요것이 이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위믹스 논란의 발단부터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기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바로 지난달 말에 있었던 일이죠.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가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업비트와 빗썸 등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유통량 계획 정보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당시 위메이드는 10월 말까지 위믹스의 예상 유통량을 약 2억 4천만 개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통량은 이보다 약 7천만 개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즉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위믹스 측은 이런 유통량 논란에 대해 거래소로부터 유통량 관련 통보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했고 이후 유의 종목 지정이 됐다며 분기 보고서와 거래소를 통해 모든 내용을 공시해왔고 진행 중인 소명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10월 27일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2주간 소명 절차를 거쳐서 지난주에 상장 폐지나 유의 종목 해제 결정이 내려졌어야 하는데요. 지난주인 11월 10일에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믹스의 상장 폐지 여부는 내일인 17일에 결정되게 됐습니다. 네, 지난달이죠. 10월 27일에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이제 2주 정도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에서는 이 상패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좀 소명 노력들을 많이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나요? 네, 우선 지난 2일에 장형국 위메이드 대표가 미디어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위믹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으로부터 6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는 점을 발표하면서 기업 신뢰도 끌어올리기에 나섰습니다. 또한 닥사와 지속적으로 회의를 거치면서 유통량 차이에 대한 소명 절차도 적극적으로 펼쳤는데요. 한 거래소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믹스 팀이 거의 매일 닥사 측과 회의를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 절차에 나서고 있다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위메이드가 위믹스와 관련해 세세한 부분까지 소명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믹스 생태계를 같이 꾸릴 노드 파트너십을 연달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블록데몬을 시작으로 8일까지 총 10개의 위믹스 3.0 노드 카운슬 파트너를 영입하면서 빠르게 위믹스 생태계 꾸리기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메이드는 웹 3.0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는 굴지의 블록체인 파트너들과도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과 8일에는 코코아 파이낸스에서 빌린 KSD 중 약 664만 개를 일부 상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의 종목 지정이 연장된 이후인 11일에는 코코아 파이낸스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위믹스 팀은 커뮤니티와 거래소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코코아 파이낸스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는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지금까지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전액 상환한다고 하면 지금 추가로 찍혀 나온 코인의 절반 정도 되는 양을 사실은 다시 회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 측에서 투자자 보호 카드도 함께 꺼내면서 닥사의 입장도 굉장히 좀 곤란해졌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닥사 입장에서는 또 부담감이 있다고 해서 이걸 손 놓을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또 위메이드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가면 또 나쁜 선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때문에 참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지 내일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또 유예가 될 수도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그리고 또 FTX 사태까지 겹치면서 크립토 윈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좋지 않은 반면에 또 값이 오르고 있는 자산도 있다고 하죠. 어떤 자산인가요? 네, 바로 금 얘기인데요. 최근 월가에서도 디지털 자산과 금 가격을 엮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로퍼시픽 캐피털의 CEO이자 월가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로 뽑히는 피터 시프인데요. 피터 시프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겨울이란 끝나면 봄이 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붕괴할 것이고 블록체인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암흑기를 맞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달리 금값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도 16일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스캔들이 크게 번질 때가 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블루라인 퓨처스 시장 전략 수석인 필립 스테이블은 최근 금값이 오르는 걸 두고 디지털 자산 투자금이 금으로 갔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다. 보통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금을 좋아하지 않아서 서로 영향이 없다는 게 기존 관례였는데 그러나 이제 디지털 자산보다 금이 더 안전해 보이고 자산 비중을 금에 둘만 하다는 인식이 생겨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다음 소식은 소식은 이제 네. 검찰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루나의 증권성이 입증됐다. 원래 루나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증권으로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이런 내부자 진술이 나왔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이 루나 수익 모델은 기존 금융투자 상품을 참고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16일 YTN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전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 기존 금융투자 상품을 참고해서 루나의 수익 모델을 개발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는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루나를 발행하거나 소각해서 테라 가격을 1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이 주식시장에서 주가 부양에 쓰이는 자사주 소각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 외에도 검찰이 테라 루나를 증권 상품이라고 보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테라폼랩스에서는 루나 외에도 테라를 이용한 간편 결제 시스템인 차이페이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루나를 맡기면 연이율 19.5%를 보장하는 투자 상품인 앵커 프로토콜도 추진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구속요건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 차이페이 등이 공동의 사업이고 여기에 투자하는 루나는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논리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루나를 증권 상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테라 루나를 증권 상품으로 보게 되면요. 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즉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순식간에 폭락해버릴 가격에 손쓸 새도 없이 손해를 봐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곧 소환 조사할 벤처 사업가 신현성 씨에게 적용한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나가 공동의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 이번 진술이 두 사람의 검찰 조사와 향후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채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